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찰표를 여기 경매물건 요 두 물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물건 번호가 없는 거, 하나는 물건 번호가 있는 거, 요걸로 이렇게 한번 두 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0 3837 요 번호에 대해서 입찰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7페이지를 펴보세요. 교재 207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여기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건 기일입찰표 일반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안 써 있지만은 각 지방법원별로 그 지방법원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어서 우리는 쓰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입찰기일은 매각기일을 이야기를 해요. 매각기일. 자, 매각기일이 입찰일 또 낙찰일 다 똑같은 말이라겠죠. 그래서 2022년 여기에 2022 2022년 10월 17일 법원 가는 날이 지금 우리가 10월 17일이니까 10월 17일 걸 진행한 물건 그 물건에 대해서 입찰표를 쓰니까 2022년 10월 17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번호는 아까 물건 번호가 없는 걸 먼저 해본다겠죠. 그래서 2022년 3837 이렇게. 자, 타경이라는 말은 여기 원래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타경은 굳이 여기서 쓰지 않아도 된다. 타경이라는 말 쓰지 않아도 돼요. 인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2 타경 앞에 접수 연도 2022 뒤에 3837 접수 번호 이렇게 써요. 자, 물건 번호는 지금 1번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1번은 굳이 쓰지 않는 거예요. 1번 안 씁니다. 1번을 안 써요. 물건 번호가 1번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런데 물건 번호가 1번이 아니라 자, 요 물건 같은 거 지금 2019 53911 물건 번호가 8번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자, 이것은 2019 53911 이렇게 쓰고 맞나요? 53911 맞네요. 53912 이렇게 쓰고 그리고 물건 번호에 여기다가 8번 이렇게 꼭 써야 됩니다. 물건 번호를 안 쓰면 입찰을 어떤 거에다가 입찰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러면 혼자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물건 번호를 여기 꼭 써야 된다.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물건 번호를 꼭 써야 된다. 자, 이제 사건 번호를 설명을 드렸고 입찰자 여기 본인과 대리인. 자, 본인은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 그래서 등기 명의자를 우리는 본인이라고 이해를 해요. 본인. 등기 명의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할 거냐. 자, 처음에 낙찰받고 이름 바꾸는 거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처음에 남편 이름을 했다가 부인 이름을 바꾸고, 자녀 이름으로 했다가, 부모님 이름을 했다가 자녀 이름으로 바꾸고, 다른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서로 협의하에. 그런데 경매물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 여기에 이름 한번 딱 적히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명의자 요거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강경매. 강경매 씨가 지금 입찰을 해요. 등기 명의자요.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적고 010 이렇게 휴대폰 번호 적고 주민등록번호 810417 다시 뭐 이렇게 주민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적어야 돼요. 자, 만약에 법인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일 때는 여기에다가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매, 그리고 대표이사, 대표이사 박진여. 이렇게 이름까지 다 써야 돼요. 두 줄로. 한 줄로 다 못 적어요. 그러면 두 줄로 이렇게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누구다라는 것을 꼭 적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인 번호를 적어야 돼요. 법인 번호. 그리고 여기는 사업자 번호. 두 개를 여기 이렇게 적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법인 번호. 자, 법인이 입찰을 할 때는 첨부 서류가 꼭 필요해요. 여기 사업자 번호 맞는지 틀리는지 사업자 등록증 4번을 첨부를 해야 되고, 여기 법인 번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요 두 개가 꼭 필요해요. 요거 법인은 회사로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법인은 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도장은 이제 누구 도장을 찍냐면 누구 도장 찍죠?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법인 인감증명서가 또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4번,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그리고 인감도장.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자, 개인이 낙찰을 받으면 자, 내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직접 가요. 그러면 여기 도장은 아무 도장. 도장은 두 가지 종류의 도장이 있어요. 아무 도장, 인감 도장도 아무 도장이 들어가요. 아무 도장이든지 상관없어요. 목도장을 찍든지 뭘 도장을 찍든지 내가 내 이름을 하면서 내가 직접 가는 경우는 여기 아무 도장.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못 가고 다른 사람한테 이임을 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자, 여기 인감 도장을 찍을 때는 뭐가 첨부가 돼야 돼요? 인감 도장을 찍으면 아까 법인 인감 도장 찍는다고 했죠? 그래서 인감 증명서 필요하고 개인도 인감 도장을 찍으면 인감 증명서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럴 때는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못 가고 다른 사람한테 이임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끼리. 자, 남편 이름으로 하는데 부인이 가요. 그런데 부인이 가니까 부인은 대리인에다 써야 되고 남편 이름을 여기다 쓰고 여기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첨부해야 돼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도장을 찍을 때는 항상 인감증명서가 꼭 첨부가 돼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가는 사람은 아무 도장, 못 가는 사람은 인감도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가요. 근데 여기다 인감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인감증명서가 첨부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직접 가면 아무 도장이라겠죠? 그걸 인감증명서 첨부하지 않는다. 못 가는 사람만 항상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 자, 아까 법인이 가는 거 아니죠? 법인을 대리해서 누가 가요? 대표가 가고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여기다가 찍고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주소는 도로명으로 적으면 돼요. 도로명으로. 옛날 주소로 적지 마세요. 도로명으로 적으세요.
자, 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로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 아까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명의자가 두 명이에요. 강경매, 최경매.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경매 이 사람이 못 가요. 못 가면 강경매 외 1인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가는 사람은 최경매가 가니까 최경매. 여기다가 못 가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여기는 가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보기가 좋다. 똑같이 가는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왜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못 가는 사람, 여기는 가는 사람. 법원에 가는 사람, 법원에 못 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두 명일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누구누구 외 1인. 만약에 9명이 공동 입찰을 한다. 공동 입찰이라는 얘기는 명의자가 9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경매 외 8인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자, 못 가는 사람을 우에다 쓰고 가는 사람을 여기다가 이름 쓰고 본인과의 관계도 배우자면 배우자. 그냥 쓰면 돼요, 배우자. 그리고 만약에 부모 자식이다 그러면 본인이 아들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면 모, 아버지가 가면 부, 자녀가 가면 자녀. 이렇게 쓰면 돼요, 관계를. 자,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도로명으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입찰 가격을 적어요. 입찰 가격.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보증금 요 부분이 중요해요. 보증금. 입찰표를 작성할 때 항상 입찰 가격 이것을 먼저 적으면 안 된다. 먼저 기재를 하면 안 돼요. 왜? 먼저 기재를 하면 꼭 요거의 10%를 여기다가 쓰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 심리가. 그런데 입찰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은 뭐의 10%라고 했죠? 최저 매각 가격의 이거의 10%가 되는 최저 매각 가격. 아까 여기에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였냐면 3억 3천이에요. 지금 3억 3천, 100% 물건이니까 3억 3천에 10% 그러면 3,3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3,300만 원. 이렇게 0을 쭉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꼭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근데 나중에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미리 찍어도 되고 나중에 찍어도 되고. 근데 이름 쓰고 도장까지 딱 찍었는데 내가 낙찰이 됐어. 그럼 여기다가 두 줄 긋고 다시 도장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도장 찍는 건 나중에 찍어도 되니까 이름은 꼭 먼저 써놓는다. 그리고 도장은 나중에 돌려받을 때 도장 찍으면 돼요. 자, 매수 신청 보증금 요거부터 항상 먼저 써놓으세요.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매수 신청 보증금을 먼저 여기다 써놓고 자, 입찰 가격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얘가 3억 3천인데 내가 3억 4천을 지금 쓰고 싶어요. 아니면 3억 3천 5백만 원을 쓰고 싶어요. 그럼 3억 3천 5백만 원을 쓸 때는 3억이니까 여기 억자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 여기 억자리예요. 그죠? 근데 위에 10억 있고 100억 있고 1000억이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3억이면 손으로 왼손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요 10억에다가 여기다가 딱 가리세요. 얹어 놓으세요. 얹어 놓고
그리고 억에다가 삼자 여기 하나만 딱 써놓고 이제 숨을 돌리세요. 왜냐하면 입찰표 쓸 때, 가격 쓸 때가 가장 떨려요. 손이 떨려요. 그래서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못 쓰는 경우들도 생겨요. 여기에 한 번 쓴 것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보완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 이제 한번 주의사항에 봐볼게요. 주의사항 5번. 주의사항 5번.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수정하면 안 돼요. 덧칠도 해도 안 되고 숫자 볼펜 쓰다가 3자가 조금 잘못 써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3자로 보이지만 이걸 수정을 한 걸로 보여서 이거 무효가 된다. 집행관이 이거 수정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할 때는 다시 용지를 사용해야 된다. 새 용지를. 자, 여기 입찰 가격 적을 때 왼손으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10억짜리에다가 탁 얹어놓고 쓰라고 했어요. 얹어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 3억 3,5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정하면 안 돼요. 입찰 그 경매 입찰 내용에서 0을 하나 더 붙였다라는 말, 그 0을 하나 더 붙였다는 말은 3억 3,500을 써야 되는데 33억 5천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0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억짜리 여기에다가 3을 써야 되는데 10억짜리 여기다가 3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억 3,5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일자리는 0을 안 썼어요. 그리고 이건 33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 영자 일자리에 영자 안 써도 영자 다 쓴 걸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 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33억 5천만 원을 쓰면 이건 이제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찰 가격을 적을 때 항상 제일 앞에 자리 하나를 먼저 탁 써놓고 이제 숨을 돌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천천히 쓰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 자기압수표 여기다가 딱 체크를 하고 항상 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수표 한 장으로 찾으면 최고 좋아요. 수표 여러 장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법원의 집행관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진행하는 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 도움 주는 게 바로 보증금.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로 50,000원짜리로 잔뜩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입찰함에 넣지도 못해요. 이런 불편함은 일일이 그것도 다 세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계를 가지고. 자, 현금 자기압수표. 요걸로 하면 되고, 이 보증서는 개인한테는 발행을 안 해줘요. 개인은 발행 안 해줘요. 주로 보증서는 누구한테 해주냐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이런 곳에서는 보증서를 해줘요. 근데 개인은 보증서 안 해준다. 보증인을 2명 이상 세워야만이 보증서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개인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앞부분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뒤에 위임장이 있어요. 뒤임장. 자, 대리인. 아까 가는 사람은 쓴다고 했죠? 아까 가는 사람은 최경매라고 했어요. 최경매. 자, 직업이 뭐냐? 자영업. 아니면 뭐 회사면 회사. 그리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쓰고 주소, 도로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건 번호를 여기에 적도록 돼 있어요. 자, 2020 다시요. 2020 3837 이렇게 쓰면 돼요. 아까 하나 그 번호는. 그런데 2019 53119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물건 번호가 8번이었어요. 그러면 괄호로 대괄호로 해가지고 8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물건 번호. 그러니까 여기 사건 번호를 안 썼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인은 못 가는 사람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명의자 전체를 다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순수 뒷장은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은 어떤 때 위임하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한테 위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 가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쓴다. 아까 누구를 써야 돼요? 그러면 강경매. 강경매가 못 간다고 했으니까 강경매. 책임매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도장? 인감 도장. 그래서 앞에다가 도장 찍었던 인감 도장, 그거하고 똑같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인감 도장을 찍으니까 아까 뭘 첨부한 되겠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못 가는 사람은 무조건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못 가는 사람을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다. 아까 사업자 번호 기재하고 그다음에 옆에는 법인 번호 기재한다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입찰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명의자가 두 명일 때는 아까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명의자가 두 명, 여러 명일 때는 누구누구의 1인 이렇게 쓴다겠죠. 두 명일 때는. 그럼 명의자가 누군지를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대리인이 명의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더 작성을 해야 되냐면 209페이지에 자, 209페이지를 보세요. 209페이지에 공동입찰 신고서라는 이 양식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공동입찰 신고서. 자, 공동입찰 신고서에 여기에 똑같이 사건 번호 2020 3837. 자, 물건 번호 없으니까 안 써요. 아까 물건 번호 있는 것은 2019 53119 물건 번호 8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물건 번호 있으면 쓰고 물건 번호 없으면 안 쓴다. 그 다음에 연월일은 2022년 10월 17일 입찰하는 날 매각기일을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본인의 성명란에 누구누구의 몇인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걸 여기하고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강경매 왜 1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써요. 그리고 이제 명의자가 누구누구인지 여기다가 그 명의자 이름을 다 써야 된다. 이게 바로 공동입찰자 목록. 명의자를 다 쓰는 거예요. 자, 1번 강경매 도장을 찍어야 돼요. 2번 최경매. 자, 우에 주소를 먼저 써요. 주소. 도로명으로. 그러면 같은 부부끼리는 여기 주소와 여기 주소가 지금 동일하죠. 그래 여기다가 상동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주소를 똑같이 다 그대로 적어야 된다. 상동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자, 이제 지분은 항상 분수로 표시를 해야 돼요. 똑같이 2분의 1 지분이면 50% 50%죠. 50%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지분은 2분의 1 이렇게.
분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쓰고. 자, 2분의 1 또 2분의 1. 두 명이니까. 만약에 세 명이다 그러면 세 명일 때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분을 씁니다. 지분을 안 쓰면 똑같이 두 명이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세 명이면 3분의 1이 되는 거고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입찰자가 두 명 이상이면 공동 입찰 신고서를 작성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기일 입찰표 제일 마지막에 볼게요. 자,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두 명 이상이요. 공동 입찰 신고서를 입찰표와 같이 함께 제출하되 아까 공동 입찰서를 제출한다고 했죠.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은 이 말을 길게 써야 돼요. 근데 길게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아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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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인 이렇게 쓰면 된다겠죠. 왜 공동 입찰 신고서에 신청인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공동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하면 두 줄로 써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누구누구 왜 1인. 여기는 앞에 쓰는 것은 못 가는 사람을 쓰라겠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못 가는 사람 왜 1인. 그리고 기일입찰표하고 지금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입찰표하고 공동입찰신고서 이 두 개를 간인을 해야 된다. 간인. 자, 입찰표하고 공동입찰신고서 이렇게 딱 붙여서 이걸 입찰표를 반 접어가지고 명의자 모두 거기다가 간인을 해야 된다.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을 해야 된다. 간인 안 하면 무효가 돼요. 간인해야 돼요. 나중에 거기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집행관이 이거 간인 안 했네요 해서 그때 간인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간인을 해야 된다. 왜? 공동 기일입찰표하고 공동입찰신고서하고 이게 하나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하나라는 것을 그 하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간인이다. 간인을 꼭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